뒤로 젤다는 끄는 거야. 그렇지. 또 베스야. 베스는 여러분 저 생태계 교란종이라 잡았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아유. 도미다. 으아. 도미는 무조건 챙겨야지. 이 작은 녀석은 아마 붕어 같은 거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휴, 바로 물었네. 야, 붕어죠? 딱 맞췄죠? 안녕하십니까, 제이킴입니다. 출시 당일부터 약 열흘이 지난 오늘까지요, 이 닌텐도 스위치 2 아주 제대로 굴려보고 즐겨봤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격 좀 높아졌지만 디스플레이, 스피커, 화질, 스펙 모든 게 좋아졌고 문득문득 닌텐도가 맞나 싶을 정도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구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솔직한 감정을 오늘 스펙부터 디스플레이, 스피커, 조이콘, 게임 플레이, 그리고 단점들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깔끔하게 나눠서요, 오늘도 저희 클래식 제이킴 채널 스타일처럼 최고 스펙 차이가 이만큼이나 납니다 하는 리뷰가 아니라 실사용적인 측면에서 한 명의 소비자로서 지금 당장 닌텐도 스위치 2를 사도 되는가, 살만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닌텐도 스위치 전작이 인기는 물론이고요, 기간도 무려 8년 동안 현행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 채널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스위치 1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스위치 1과의 비교가 제일 와닿으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 스팀덱이나 UMPC 뭐 이런 거랑 비교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냐, 스위치 2는 스위치 1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과장을 좀 하자면 마치 축구 같은 종목에서 저랑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비교를 시작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뭐 이 사람 누군지 모르겠고 이분은 손흥민 선수님이십니다 하면 끝이에요. 스위치 2가 그렇습니다. 주기가 엄청 길었던 만큼 요즘 왜 새로 출시하는 전자제품들이 간혹 가다가 이게 업그레이드인가 업그레이드인가 막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도 한 반면에 스위치 1에서 2는 거의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7.9인치로 6.2인치의 스위치 1과 7인치의 스위치 올레드보다 정말 한눈에 봐도 크게 차이가 날 정도로 커졌고요. 디스플레이 품질도 1080 HDR 지원하고 기존 350니트 정도의 밝기에서 약 100니트 정도 향상된 최대 450니트 밝기의 자체 디스플레이에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 시 4K 60프레임까지도 지원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이게 플스인지 닌텐도인지 헷갈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램도 늘었고요, CPU, GPU는 최대 10배까지의 향상도 있었다라고 하고, 용량도 이번에 256기가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1 32기가, 올레드 때 64기가, 이것들과는 많게는 8배가량 차이가 나도록 용량도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상단에 C타입 포트도 추가되어서 조이콘을 이렇게 분리하고요, 그냥 이걸 이렇게 놓고 플레이할 시에 충전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사용성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독도 달라졌는데 이번에 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성능 향상과 더불어서 이 조이콘의 마우스 기능, 챗 기능 등의 이런 새로운 기능들과 스피커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단점이라고는 성능이 대폭 향상된 만큼 비교적 짧아진 배터리 타임과 널찍해진 디스플레이 대신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되는 휴대성, 그리고 64만 8천원이거든요, 출시가가. 8년 전 스위치 1 때보다야 꽤 인상될 줄은 알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더 비싸게 나온 출시가,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긍정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게임 플레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와 스피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출시 전에 숫자로만 접했을 때는 좀 아쉬웠어요. OLED 패널도 아니지, 1080 해상도에 뭐 LCD 패널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생각보다 별로겠는데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번 디스플레이는 훌륭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널찍해진 사이즈와 밝기인데, 이 두 가지 때문만이라도 OLED 같은 쨍한 패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스위치 올레드에 비교해서도 거의 100% 업그레이드가 되었구나 라고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색 표현도 꽤나 샤프하고 훌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이 이 TV나 외장 모니터 연결 플레이예요. 놀랍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시 전 사전 정보 정리해드린 영상에서도 닌텐도에서 이제 120프레임과 4K 60프레임 출력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게임들이 무슨 뭐 천지개벽할 정도로 뭐가 좋아진다 라기보다는 앞으로 개발될 게임의 개발자들에게 완전한 개발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기대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실물을 가지고 플레이해보면서 이런 부분을 100%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도 좋았지만 앞으로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스피커
스피커가 너무 좋아졌어요. 출력도 출력이지만요, 해상력이나 전체적인 스피커 품질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퇴근하고 막 젤다를 플레이하는데 젤다 배경음에 뭐 새소리, 물소리 막 이런 자연의 소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싹 깔리는데 몰입감이 스위치 전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디자인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죠. 일단 말 그대로의 디자인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컬러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어두운 블랙톤에 포인트 컬러로 이제 닌텐도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더불어서 디스플레이를 제외하고 조이콘이라든지 후면 이런 촉감도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심지어는 스위치 전작에 비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짱짱해진 만듦새와 이번에 바뀐 이 조이콘 탈착 시스템, 이런 것도 그 과정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서 전체적으로 뭔가 고급스러워졌다. 이번 스위치 2의 빌드 퀄리티는 그간 닌텐도에서 출시했던 포터블 게임기 중에서는 최고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자인이나 구성 쪽에서 많은 분들이 이 기기가 지닌 단점으로 휴대성이라든지 혹은 후면에 이 다리를 많이들 꼽으시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꽤 튼튼한데 소재도 알루미늄 같고 얇아 보이고 이게 또 길어서 그렇죠. 힘을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주어도 그렇게 휘지도 않아요. 꽤 튼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휴대성은 이제 취향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새로운 닌텐도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휴대성을 더 강화해서 나오길 바랬다기보다는 디스플레이도 좀 커지고 무게도 좀 올라가도 좋으니까 성능도 그만큼 한껏 높여서 게임 플레이 퀄리티가 확 올라갔으면 좋겠다 라고 내심 바래왔기 때문에 이 후면에 거치할 수 있는 이 다리나 휴대성은 크게 단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고, 디자인 쪽에서도 크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를 꼽자면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는 솔직히 케이스 없이 사용하기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미끄러지고 잘 지탱하기가 힘들고요. 기계가 또 조금 무거워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탱하는 뭔가가 없이 계속 플레이를 하면 이 버튼이 계속 눌린다랄까요? 그래서 액세서리라고는 하지만 스위치2에서만큼은 이런 케이스가 저는 좀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부분만 있다면 어떤 케이스든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더더욱 편하실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임 플레이, 솔직히 놀란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어쨌든 쭉 플레이해본 제 소감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일단 현재로서는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입니다. 이게 뭐랄까, 비유하자면요, 큰맘 먹고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해보겠어 하고 미슐랭 3스타 음식점을 딱 갔어요. 돈도 많이 냈어. 내가 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신기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잔뜩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내가 아는 음식들만 나오는 거죠. 평소에 먹던 것보다 뭐 약간은 더 맛있는 스테이크, 평소에 먹던 것보다 약간은 더 맛있는 초밥, 스시, 뭐 이런 느낌입니다. 스위치2와 마리오 카트 월드 함께 나왔지만 잘 만든 게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모로 게이밍 퀄리티도 훌륭해서 중간중간 문득문득 이게 닌텐도라고 싶긴 했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이미 알던 게임에서 마리오 카트가 올해 33년이 된 게임이거든요. 이미 언젠가 우리가 한 번씩 해봤던 그 마리오 카트에서 약간씩 다른 그런 요소들이 추가가 된 것인 셈이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스위치1에서는 이 게이밍 성능에 부딪혀서 크게 재미와 감동을 못 느끼고 멈췄던 젤다도 스위치2와 TV 화면에서 막 4K로 즐기니까 몰입도가 수준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크게 보면 스위치1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젤다 그대로입니다. 약간 더 뭐 맛있어졌을 뿐이죠. 동물의 숲도 해봤는데 동물의 숲도 여러모로 뭐 스위치1에서 하던 것보다는 경험의 수준이 높긴 높았는데 어디까지나 동물의 숲도 동물의 숲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웃돈 주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는 건 절대 아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럼 당첨되었으면 사도 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몇몇 대작 게임들이 막 줄지어 대기 중이면 모를까, 지금 동키콩 정도가 후보에 있는데요. 본체가 65만 원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자잘한 케이스 같은 거, 필수 액세서리 몇 가지만 구매하시면 70만 원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일 거고, 마리오 카트든 동키콩이든 팩으로 구매하시면 각각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니까 최소 80, 둘 다 사면 90, 막 추후에 나올 대작 게임이 기대돼서 산다? 그럼 그 게임팩 하나 더 사야 된다는 소리죠. 100만 원.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보시다가 정말 대작 게임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발매하든 스위치2 올레드나 뭐 라이트나 뭐 다른 버전이 나오든 어쨌든 급하게 할 거 없이 그때 사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심지어 지금 배터리가 단점이잖아요. 2.5시간에서 6시간 정도인데 이 배터리 개선판도 나온다라는 얘기가 점점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내가 진짜 이 닌텐도 스위치2 막 무조건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면 좀 기다려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첫인상 영상에서 몇몇 분들께서 발열이라든지 팬 소음은 어떠냐 이런 질문들이 꽤나 달렸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진득하게 플레이를 해보고 헤비한 환경에서도 플레이를 해보고 말씀드리려고 제외를 시켰던 부분인데, 이 독에 연결해서 플레이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스위치2 본체를 들고 플레이할 때도 그렇고 발열이라든지 팬 소음이 크게 거슬린 적이 솔직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리오 카트 월드라든지 젤다 닌텐도 스위치2로 성능이 향상된 버전, 이런 버전들을 제가 플레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딱히 팬 소음이라든지 발열은 신경 쓰인다거나 거슬릴 만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히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총평을 좀 드려보자면 어쨌든 정말 이 닌텐도 팬이 아니시라면 지금 닌텐도 스위치2를 사야 되는 이유를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 그럼 저는 솔직히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스위치2 정말 기대 이상이었고 여러모로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컨텐츠들은 매우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있을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미 재밌게 했던 게임들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다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사세요. 괄호 열고 그 비용은 70만 원 정도이지만 괄호 닫고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주일 동안 새로 발매한 닌텐도 스위치2를 쭉 플레이해보면서 느낀 소감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